네, 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20번째 페이지. 2분의 이야기로 2월호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월호를 마감한다는 것은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네. 특히 내일 3월의 첫날은 바로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배 저항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오늘은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3.1운동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렇게 사귀고 있던 당시 민중의 마음이 3월 1일에 3.1운동을 계기로 폭발하게 된 그 배경이랄까요? 그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는 늘 선전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은 같은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늘 차별을 받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의 일제의 선전은 거짓말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 이유가 뭘까? 네. 나라를 잃었구나. 아하. 나라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불씨를 딱 지펴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됐던 사건. 그 사건이 1919년에 3월 1일 3.1운동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또 고종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이 이제 승하를 합니다. 19년 1월 20일. 예, 보통의 경우라면 한 4달에서 5달 정도 국장 기간이 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네. 상황에서 국장 날짜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국장 날짜는 원래 3월 3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기획 단계에서 이 국장 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니 이날을 어떻게 보면 시위의 어떤 그 촉발로 만들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3월 3일 국장 당일은 네. 아무래도 좀 불가하다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루를 당겨서 3월 2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인사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그날은 또 역시 곤란하다라고 거부. 예. 해서 다시 한번 하루가 당겨져서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이라고 하는 네. 그 날짜가 결정이 되게 되었는데요. 고종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 나라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황제의 죽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독살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래 여기에 뭐 하나만 딱 던지면 폭발하겠구나. 네. 그 폭발의 장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33인의 민족 대표 이야기를 포함해서 또 박광일 선생님이 늘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항상 뽑아내 주시니까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몰랐다기보다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민족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변절자. 있었고, 예. 저도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예, 심지어는 남아있는데. 한때 한용운 선생을 제외하고는 다 변절을 했다. 그러면 32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딱 언뜻 들으면 그냥 흘려 들었을 때는 지나가는데 아니 손병희 선생이 변절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이승훈 선생이 변절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이 얘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라고 보면은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는 네. 그들이 우리의 민족 대표가 맞는가? 네. 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이제 깔려 있었고 네. 소수의 변절자 친일파로 변해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그럼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특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퍼져나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오해가 이제 불거진 셈인데 조금 전에 유튜브에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저희 에디터가 좀 수소문해서 좀 구한 자료라고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그 얼굴, 그림이 소개돼 있는 네, 저렇게 33분 그렇습니다. 이름까지 딱 적혀 있는데 근데 왜 하필
33인인가요? 그냥 모이고 보니까 33명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모이고 보니까 어. 33명이었다라고. 3이 좋은 숫자여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이고 보니까 33명, 3일 뭐 이렇게 전부 다 3자로 뭔가 그러니까요. 연결이 예, 돼서 예. 뭔가 의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몇 개 종단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19년 당시에 일제히 탄압 속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고 또 조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밖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당시에 몇 개 이제 세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합류를 했던 세력이 크게 네 개의 세력. 그러니까 네 개. 천도교, 예. 그다음에 장로교, 어. 감리교, 그다음에 불교. 아하. 요렇게 네 개가 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를 8명씩 맞추고요. 네. 그다음에 천도교가 15명이 되고 그다음에 어. 불교가 한용운 선생이 이제 백용성 스님을 모셔오게 되면서 네. 두 분이 되면서 네. 모두 33명이 맞춰졌는데 아, 네. 실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 33명이지만 네. 이거를 준비한 사람은 48명 또는 아. 49명 이렇게 아, 되었고요. 네. 이걸 또 외곽에서 지원한 사람들까지 치면은 네. 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가 늘어난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3분 이분들은 다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초기에 그 만세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3월 달 초에 있었던 만세 운동을 보면은 전부 다 교회 아니면 천도교의 어떤 교당 아니면은 이런 곳들에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네. 시위가 어떻게 보면 기획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곧잘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파생된 어떤 사건 네.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였던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한 곳이 제가 예전에 역사 배울 때도 요리집 태화관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 중요한 독립선언을 식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민족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의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 사실은 태화관이어서라는 것보다는 네. 왜 탑골공원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탑골공원은 왜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탑골공원에서 처음에 네.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었고 아, 예. 거기에 시민 학생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월 28일 날 첩보를 통해서 네. 내일 큰 시위가 벌어질 거고 네. 그 시위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독립선언식을 할 거다. 어.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네. 또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모이는 과정 속에서 일제가 네. 이 사건을 폭동으로 몰아갈 수가 있겠다. 음. 특히 이제 이 33명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는 체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체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흥분한 시민과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 유혈충돌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아. 2월 27일, 8일에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내일인데 당장 그쵸, 내일인데 그쵸. 예. 장소를 어디로 바꿀까 했더니 그때 이제 사교 장소로 많이 쓰였던 곳이 음. 이제 명월관 지점이 있던 태화관이 이제 거기가 곧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고 네. 또 손병희 선생에게 거기에 익숙한 곳이기도 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친일파도 오고 네. 그다음에 민족운동가도 오고 네. 근데 둘이 오면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3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명월관 지점이 됐는데 그렇게 분리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민족 대표의 목표는 네. 독립선언식을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시민과 학생들의 목표는 네. 그것이 시위로 확산이 되어서 조금 더 길게 갔어야 된다. 요렇게 해서 비판의 시선이 있었던 부분이 그렸던 있는 그림이 거죠. 서로 좀 달랐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민족 대표 33인의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요 부분만 보면은 네. 굳이 이분들을 우리가 민족 대표로 부를 수가 있을까? 너무 좀 소극적인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3월 1일 서울 말고 전국의 6개 도시 그리고 한 20개 도시가 독립선언서를 받아들고 그중에 7개 도시가 만세운동을 합니다. 3월 1일에 동시에 네. 서울, 평양, 의주, 선천, 그다음에 이제 뭐 원산 네. 이런 곳들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지는데 네네. 그들이 모두 만세운동을 할 때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선언서를 독립선언서 읽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배포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월 27일까지 인쇄가 끝났고요. 아. 그 인쇄가 끝났다는 얘기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2월 28일에는 주요 지점,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도교와 불교에서 각각 지정하는 지점으로 네. 이게 배포가 됐는데 네. 그게 원산 의주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네. 그런 면에서 볼 때 3월 1일 전국적으로 선언식을 한다. 네네. 요게 민족 대표가 촉발시키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일단 3월 1일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유해대라는 목사분이 이 민족 대표 33인 태화관에 모일 때 못 오셔요. 못 오는 이유는 자신의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지금 다른 민족 대표들이 잡혀갔다는데 네. 나도 잡아가시오 아, 예. 하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네. 민족 대표의 지향점과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으켰으면 네.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의 몫으로 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 운동을 볼 때 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 해낼 거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역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목한 시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확산되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일단은 폭발을 시켜놨으면 아. 점화를 시켜놨으면 이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결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또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 사건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음. 다 하지 못했다고. 민족 대표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다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하지 있는데. 못했다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민족 대표 33위는 대부분 뭐 한 절반 이상 변절자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시각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구나라고. 왜냐면은 그 태화관 요리집에서 선언식 하고 잡혀갔으니까 네. 곧 변절하지 않았겠어?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 독립선언서의 이름 순서예요. 예. 이름 순서가 기억 니은 순서가 아닌가요? 기억 니은 순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4개 종단을 네. 각각 담당하는 천도교와 장로교와 감리교와 그다음에 불교를 담당하는 네. 그분들을 4명을 먼저 앞에 세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이에요. 네.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가나다 순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한용운 선생이 나와서 네. 이 이름 순서가 네. 죽는 순서입니다. 본인은 히읗 아니신가요? 본인 죄송한데 본인은 히읗 아니신가요? 히읗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올리는 게 명예이기도 하지만 네. 이 이름을 올린다는 건 죽을 각오해야 이제부터 된다. 고초를 감당을 해야 될 거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무총관부 지금의 이제 경찰청과 그 검찰청을 합친 것 같은 경무총관부에 잡혀가서 네.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갑성 선생 같은 경우는 내 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처음 겪었다. 지옥이 있단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화묵 선생은 취조 과정에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그 한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 이후에 나와서 네. 그 목숨을 몇 년 만에 잃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그 이름을 올리는 순간 어느 나는 정도는 예. 이제 죽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이름을 올렸는데 네. 아니 거기서 잡혀갔건 거기서 시위를 했건 그걸 가지고 높낮이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그러네요. 네, 조금은 좀 과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팩트 체크 한번 짧게 하고 가죠. 우리가 변절자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네, 변절자라고 네. 기억하는데 이제 친일파를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들은 여러 기준이 가능합니다만은 친일 인명사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굉장히 광범위해서 각각의 이제 가문들에서 우리 어른은 빼달라 또 우리 조직의 인물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광범위한 편인데 거기에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이름을 올린 사람은 3명. 3분. 최린, 정춘수, 그다음 박희도 3명입니다. 최린 그분은 좀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린이라는 인물이 당대 3.1 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력이 다른 분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아까 이제 33인 말고 48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는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남선도 변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맞물려 들면서 민족 대표 대부분 변절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다른 30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는 모진 독립이 될 고초를 때까지 겪으시고, 예.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일제의 회유와 협박을 버텨냈다는 점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족 대표 34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축구에서 우리가 붉은 악마를 12번째 태극전사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요. 12번째가 좀 많기는 하죠. 많죠.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민족 대표 33명 중 한 사람이 한 캐나다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사람이 누군가요? 네, 프랭크 스코필드
세브란스 의전 교수, 세균학 음. 교수로 오신 분입니다. 스코필드 박사. 박사라고 하면 되는 군요. 네. 왜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간 거죠? 스코필드 박사라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벌이려고 하는 거사, 네. 즉 3.1 3.1 운동. 운동을 네. 뭔가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랑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길래? 그분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스코필드 박사는 최근에 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세균학 전공이거든요. 예. 그런데 1918년, 19년 사이에 네. 스페인 독감. 그렇죠. 스페인 독감. 이거에 네. 대한 그 학술 논문을 쓰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균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네. 이 세균의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압록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페인 독감이 우리 쪽으로 철도라든지 이런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왔다는 걸 밝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브란스라는 곳이 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의전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네.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면 믿을 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외국에 알려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이분을 같습니다. 찾아간 게 이갑성 선생이 찾아갔죠. 캐나다로 가신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계셨던 거예요, 스코필드 박사? 세브란스에. 세브란스에 계셨을 때. 예, 세브란스가 지금 이제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내일 사진을 부탁합니다. 사진을 찍어달라. 네. 3.1 운동의 사진을. 네. 사진이 있고 없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3.1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지금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많은 나라의 그 대표들이 네. 이제 우리 김규식 선생을 네. 사실은 이제 정식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 한민족이 네. 독립을 원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일진회에서 네. 무려 30만 명의 명부를 들고 네. 합방 청원서를 냈어요. 합방 친일파로. 청원서. 다 모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내면은 내면 야 여기 30만 명 명부가 있어. 너희 나라는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건 김규식 당신의 생각이고 네. 한민족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네. 뭔가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민족 대표에게 전해져 가지고 3월 1일 만세운동이 펼쳐졌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다시 안 남는다면 이거는 일본의 보도 통제에 의해서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3.1 운동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외국인, 그러면서도 귀하지만 사진기를 잘 다루는 외국인, 그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간 겁니다. 사진을 찍으십니까? 찍으러 갔죠. 3월 네. 1일 날. 그렇지 네. 않아도 이제 저쪽에서 뭐 그러니까 오후 1시 2시에 이제 뭐 그 탁골공원에서 뭐 한다 으쌰으쌰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경무총관부의 눈이 전부 다 태화관으로 가 있는 사이에 네. 그들이 이제 시위대가 펼쳐지면서 정동하고 드디어 대한문 앞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스코필드 박사가 키가 아무리 서양 사람이라고 커도 네. 이게 사진 각이 안 나오잖아요. 묻혀 있으니까.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 나라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명감이 있었을 텐데. 사건인데 이걸 네. 내가 기록으로 못 남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네. 2층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 집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인 케이크 집인데 일본이. 예. 말도 안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 사진을 찍고 아휴, 다행이다. 찍으셨군요. 이거 찍었다. 그러면서 그 사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네. 되찾으려는 날이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이런 거 위에서 찍어야 사람이 많이 담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급하게. 네, 그러니까. 그래 내려오면서 그 일본 그 집주인하고 만났는데 네. 뭐라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으러 가셨던 거죠. 그 사진을 우리가 한번 유튜브로 보고 가겠습니다. 저 사진이 스코필드 박사의 손에 의해 찍힌. 그렇죠. 한 2층 옥상에서 찍었던 야. 정도의 높이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당대 이제 높은 건물이 없었던 시기라고 본다 그러면은 네. 저 사진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3.1 운동의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볼 수가 있었던 저 거고요. 왼쪽 건물이 덕수궁입니까? 덕수궁의 정문이었던 대한문이 되는 거고요. 예. 저기에 이제 고종의 어떤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위대가 일단은 덕수궁을 들렀다가 나중에 이제 총독부가 있는 남산 쪽으로 네. 옮겨가게 된다는 점에서 네. 저 장소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위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스코필드 박사가 진짜 큰 일을 하신 게 3.1 운동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기록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을 3.1 운동이라고 찍은 거를 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 국장과 관련된 사진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서울의 3.1 운동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제 각 지역의 3.1 운동의 날짜가 네. 우리는 통칭해서 3.1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3월 5일, 좀 달랐겠죠. 부산에서는 예. 3월 11일, 예. 그다음에 제주도는 3월 21일 이렇거든요. 네. 요때 사진들은 각 지역에 남아 있지만 서울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역사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실어야죠. 실화잖아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세브란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때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신규식 선생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소년 한 명을 네. 연락책으로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환범이라고 하는 16살 소년이 네. 와 있는 상황을 보고 이 필름을 네. 상해에 가서 인화해서 네. 기관지, 임시정부 기관지에 실어라. 16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환범 선생도 나중에 의열단에 가입하는 굉장히 강단 있는 소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네. 구두를 이제 하나를 구해가지고 예. 구두 밑창을 잘라서 예. 첩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필름을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네. 습기에 닿지 않도록 해서 그거를 상해로 보내서 성공. 사진 인화를 해서 우리가 저 저걸 사진을 알게 된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정환범 선생 이분은 영화로 만들어줘야겠는데요? 정한모 선생은 네. 굉장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런던 대학에서 네. 학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하셨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야. 임시정부에서 40년대 이제 외무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 광복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코필드 박사 사진 찍고 옮겨가고 인화되고 요 과정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 한 장면으로 맞아요. 찍어서 마지막에 들어갈 때 사진, 나올 때 사진, 저 사진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싶어요. 문익점 선생 그 목화씨 숨겨온 것을 그렇죠. 방불케 그러니까 하는. 독립운동 장면들을 보면은 눈물 나고 기발하고 또 웃음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 쉽게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코필드 박사는 이 이후에도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세브란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과 관련된 실제로 본인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네. 이 환자들과 관련된 일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3.1 운동 과정에서 병원에 실려오잖아요, 시위대들이. 네. 근데 이게 시위 과정에서 다쳤다고 보기에는 너무 상처가 잔인하고 큰 거예요. 네. 따지러 갑니다. 어. 이거 총칼로 찌른 거 아니냐. 네. 이 사람들 지금 무장 안 했는데 네. 왜 찔렀느냐.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또 그들을 치료해 줬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노경순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자기 회사 직원이잖아요. 네. 찾아가죠. 근데 그 방에 누가 있었냐면 유관순 열사도 같이 있었다. 그래요? 서대문호수 8번 방. 아. 그 내용 안에 이제 그 노경 선생도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지금 네. 여기에 감옥에 이렇게 시설도 안 된 상황에서 가둬두면 사람이 죽는 거다.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유명한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제암리 일어나죠. 학살 사건. 교회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네. 이제 사람을 죽인 그 사건 현장이 또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생존자의 증언을 채록을 하고 네. 그 사진을 그래서 아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네. 정한범 선생에게 그래요? 같이 50여 컷의 사진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진상 파악, 진상 조사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해주신 스코필드 박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감사한 분입니다. 지금은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공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에 가서 보시면은 네. 애국지사 묘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지사 묘역이 있고 옆에 이제 최근에 임시정부 묘역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근데 그 애국지사 묘역 안에 네. 스코필드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3월 꼭 그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혹시 동작동에 가실 분이라면은 음. 그래서 뭐 가까운 뭐 여러 일로 가셨다면은 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거기 애국지사 묘역에 보면은 네. 익숙한 이름들, 그다음에 또 아. 임시정부 요인의 묘역에 가면 또 익숙한 이름들을 네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 네.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이름이 스코필드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서코필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로 스코필드 박사 예. 한국 이름이 네, 서코필이었다고. 석호필이가. 그래서 아, 조선의 호랑이, 한국의 호랑이. 조선의 호랑이. 예, 이렇게 불리고 싶어 저도 했습니다. 좀 시간 날 때 현충원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3.1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게 뭐 첩보 요원들이 뭐 미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그 직접 두 발로 뛴 거죠, 그거는? 네, 보통 예. 인제 그 이 이강민의 잡지사 같은 정통 예. 역사 이 방송에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하는 편인데요. 정통 역사 방송. 예, 예. 보통 인제 약간 그 흥미를 위주로 하는 방송에서는 음. 그러니까 "역사에서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없었습니까? 뭔가 음. 신기한 일이 없었습니까?" 음.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극적인 거. 예, 예. 그럼 이제 저도 막 자료를 찾느라고 네. 굉장히 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보성사에서 21,000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거든요. 예. 좀 원래는 이제 26,000매를 계획했다가 이제 5,000매는 이제 여러 문제로 음. 인쇄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21,000매가 3월 1일 아침까지 일제가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인 거죠? 예. 그래서 예. 2월 27일 날 이제 인쇄가 끝나고 2월 28일 하루에 예. 전국적으로 배포가 돼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개 도시뿐만 아니라 한 20개 도시에 네. 이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고 네. 약간의 배달 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3월 1일 새벽에 검문에 걸리고. 일본 측에서 독립선언서 일부를 획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벌어지는 건지 거기 3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분석하기도 전에 음. 그날 오후에 음. 만세 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천도교나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단에서 체계적인 어떤 교단 체계를 운영을 해 갖고 네.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족 대표가 초기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이 기획자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은 네. 이 운동의 방식이에요. 방식이 어땠길래? 예. 조선 독립 만세, 음. 대한 독립 만세잖아요. 예. 근데 이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듣고 예. 방에서 주무시다가 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나 봐. 아, 이미 된 줄 알고 나오신 분도 계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이 구호는 네. 1945년 8월 15일, 16일에 서울에서 울렸던 구호랑 동일합니다. 아, 해방된 날. 왜냐하면 독립 만세, 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는 네. 축하하는 그러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구호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은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아니, 게 뭐 대한독립 염원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만세는 네. 이미 축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만세가 네. 서울에서는 만세고 네. 그다음에 저기 어디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 뭐 축출 예. 뭐 이런 운동이었으면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을 텐데 예. 3.1 운동 전체를 우리가 만세 운동이라고 해요. 그걸 기획한 거예요? 의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예. 여기서도 만세 운동을 하고 예. 저기서도 만세 운동을 하고 중간에 이제 만세 운동 안 하고 나중에 돌 던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용정 그다음에 연해주, 네. 일본에서도 네. 공식적으로는 모두 만세 운동이었어요. 야, 이거 의도한 거면 진짜 천재신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인제 일제로 볼 때는 이게 왜 이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만세 그러게요. 운동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급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독립선언서를 인제 그 21,000매가 퍼져나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딱 전날 받았잖아요, 전부 다. 예. 내일 시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움직여. 이렇게 하는데 만세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요거는 없이 갔습니다. 요거 태극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스코필드 박사 사진에 그 태극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태극기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3.1 운동 떠올리면 이제 벨기 민족들이 모여서 태극기 다 흔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역사 기록화에 보면은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들이 저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떠있는 지금 그림처럼. 뒤에 있는 팔각정은 탑골공원을 형상화한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저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네. 실제로는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네. 태극기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위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야 저기서 서울에서 네. 아니면은 또 한 번 했으니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시위에서는 네. 야, 우리 태극기가 필요해. 아, 이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저희 기물 파손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그리기가 예.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리기가 어렵다. 건공감리가 어디에 박혀 아, 있는지 그때는 인식이 확실하지 않았구나. 지금도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예, 그다음에 태극을 빨간색이 위인 것 같은데 왼쪽이 위인지 오른쪽이 위인지 예. 나중에 그 대한제국 시절에 각국 외교관에서 네. 대한제국 정부에 태극기 그리는 도안 예. 표준안 좀 주라고 네. 너무 복잡하다고 네.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 태극기를 쓸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려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제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네. 그래서 그냥 괴만 건공감리가 들어가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네.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죠? 목판으로 찍자. 아, 목판으로 태극기를 찍자. 네, 그래서 저거를 틀을 만들고 검은색 괴에는 검정색 먹을 칠하고 예. 붉은색엔 붉은 물감을 칠해서 예, 예. 그냥 위에 천이나 종이를 누르면 종이에다가 되는 그냥 거예요.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뚜렷하진 않겠지만 태극기로서의 모습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각 학교에서는 이 태극기를 찍어낼 수 있는 목판을 네. 독립선언서 등사판하고 같이 네. 만들어내게 되면서 전국에서 오등원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하면서 쭉 하면서 네. 선언하노라. 네. 여기와 더불어서 조선 독립 만세, 네. 대한 독립 만세, 독립 만세, 만세를 음. 외치는 3.1 운동이 펼쳐집니다. 학생들도 참 기발하게 잘 대처했네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미술 시간에 태극기 그려보기 꼭 했었는데 그게 그런 역사가 있는 행위였군요. 예. 뭐 지금은 뭐 이제 아닌가요? 안 예, 그래요. 너무 제가 의미 부여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 그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태극기인 국기인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는 흉내 거기는 제가 보기엔 그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태극기 뭐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면 그래서 그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유럽 여러 나라들을 부러한 적이 있습니다. 요 그냥 삼색기. 예, 그래서 뭐 색깔만 뭐 파란색을, 노란색을, 초록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깃발이 달라지는 거 보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태극기 참 유니크하고 멋있다. 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유니크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외국에서 이 태극기 하나가 딱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네. 수백 장의 다른 국기들 속에서도 눈에 한눈에 띄어요. 예, 맞아요. 우리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거라서 그렇다고요? 좋게 마무리.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진짜 눈물 외국 납니다. 가서 저 태극기 보면 눈물 나고 눈물 일제 강점기의 태극기 깜짝 얘기도 놀랐네. 예.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눈물 납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3.1 운동이 10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살았던 분도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그냥 뭐 우리가 쉬는 날 정도로 3.1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박광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끝으로 3.1 운동의 가장 큰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 독립운동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 정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 운동을 거치면서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네.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 운동을 펼쳤거든요. 네. 그러면 그 200만 명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의 이제 대중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네. 1919년이 지나서 1920년 3월 1일이 되니까 네. 일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죠. 네. 올해가 1주년이야. 이제부터는 카운트를 하는군요. 그렇죠. 1921년에는 2주년. 올해가 2주년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념하게 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가라면 네. 또 독립운동가가 아닌 단순하게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네. 외국에 있을 때 오늘 이날만은 기억을 해야 돼. 45년 해방될 때까지 3월 달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은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날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빼앗긴 건 네. 황제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네. 만세운동을 펼쳤던 아까 그 그림 속에 나왔던 사진 속에 나왔던 분들은 보통의 민중이거든요. 네. 그럼 이 나라를 네. 다시 찾아서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됐다. 그렇죠. 일반 대중들도 이때 하기 시작했고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 일제를 몰아냈다고 쳤을 때 네. 그럼 이 나라는 네.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제를 몰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네. 거는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럼 다시 황제에게 국가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주권자에게. 그런데 그 주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민주주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네. 임시헌장, 헌법의 기초가 되는 10개 조항을 네. 발표하면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공화제라고 하는 두 개의 정치 이념을 네. 붙여서 말을 함으로써 이것은 이제부터 독립운동의 하나의 지향점이 됐고요. 네. 1945년 광복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네. 민주주의 체제에 공화정이라는 것들이 들어설 거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화정에 살고 있다는 점. 아, 그리고 주변의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왕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곤란한 그렇죠.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는 권한과 네. 그다음에 의무가 네. 같이 이 1919년부터 아,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이건 있는 정말 거죠. 큰 의미군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은 3.1운동 23주년 기념대회에서 3.1운동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은 3000년간 이어진 봉건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국가 건립의 계시를 알리는 운동이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조소왕 선생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오늘과 또 내일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길 바라면서 박광일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